사람을 위한 따뜻한 로봇을 만드는 로봇계 레오나르도 다빈치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Summertime in Virginia was an oven. All the kids eating ice cream with their cousins. I was studying while you was playing the dozens. Don't act like you was there when you wasn't. Running from the man, running from the badge. Don't act like you was there when you wasn't. 화상 인사를 좀 직접 해주세요. 네, 제 이름은 데니스 홍이고요. 저는 미국 UCLA 기계항공과 교수로 있고요. 로봇 연구소 로멜라, The Robotics and Mechanism Laboratory에 소장으로 있습니다. 네, 저는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연구하는 로봇 공학자입니다. 이거 뭐 아주 뭐 거의 뭐 랩으로 네네. 소개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아니 지금까지 로봇은 몇 개나 만드셨습니까, 박사님? 뭐 굳이 얘기하면 40, 50개 정도?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개발했어요. 동영상 아마 같이 영상이 보실래요?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네, 지금 이 로봇은 스트라이더라는 로봇인데요. 다리가 스트라이더. 3개가 달린 이상한 로봇이 저렇게 걸어요. 걸을 때 몸이 뒤집어지면서 하나씩 다리를 앞으로 치면서 가운데 다리가 자꾸 오, 진짜 그러네. 신기하게 나오죠. 네. 아주 보면 이거는 뭐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이상한 로봇이 나오는데 거미 같은데? 그렇죠. 자, 이 로봇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 진짜 소리인데 제가 옛날에 대학원생 때 이렇게 연구를 하다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자주 가는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에 이제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옆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가 딸의 머리를 이렇게 따주고 있었어요. 따놓은 머리를 많이 봤는데 이게 닦는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봤거든요. 머리카락들이 다리를 보인 거예요. 아까 보신 로봇 보면 다리 사이로 들어가죠. 네. 이게 바로 머리를 닦는 데서 아이디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로봇의 아이디어는 진짜 언제 어디서든 나올지 모르는 일상생활에서 나옵니다. 요게 또 다른 로봇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발루라는 로봇인데. 오, 발루라는 로봇. 이건 정말 신기합니다. 자, 동영상 같이 보실게요. 이 로봇은 사람 크기에 다리가 2개 달린 로봇인데요. 풍선 안에 풍선? 네, 바로 헬륨 풍선에 다리가 달린 아주 이상한 로봇입니다. 저 뭐야? 막 집어 던져도 물기도 걸어 다닙니다. 발에다가 탁구공을 부시면 물기도 걸어 다고 이런 외줄 타기도 할 수 있고. 어머나. 아주 신기한 로봇이죠. 자, 이 로봇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이족 보행 2대를 갖는 네.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들이 자꾸 넘어지고 맞아요. 느리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황당한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요. 그럼 황당한 대답이 나오거든요. 어떤 경우 그 황당한 대답이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낼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한테 질문한 거예요. 만일에 지구의 중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러면 힐륨 풍선을 쓰자. 그래서 나온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넘어질 수가 없는 그런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게 벌룬해서 발루구나. 말로, 말로. 아니 그 교수님이 만든 유명한 로봇들이 많은데 미국 최초로 성인 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 네, 맞습니다. 이게 성인 사이즈입니까? 한번 볼까요? 이런 로봇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그렇죠. 휴먼, 사람처럼 두 다리, 두 팔, 몸, 머리가 달린 로봇인데 이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미국에서 이 연구 쪽을 쫙 그거를 길을 튼 로봇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인 그 다윈의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개. 예. 그러니까 이게 오픈 소스가 다른 분들에게도 그 기술을 다 공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찰리는 큰 성인 사이즈 로봇이었고요. 다윈은 아주 작은 사이즈의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사진 있나요? 여기 야, 있네요. 귀엽다. 귀엽게 생겼죠? 다윈이라는 로봇인데 You've heard it, thing. Let me buy you wedding ring. Let me hear the choir sing.
Bye-bye. 이 로봇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논문도 내고 데모를 하니까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연구소들하고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다윈을 갖다가 너무 좋은데 이거 우리한테 팔아라. 근데 이게 너무 비싸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로 공개했는데 말 그대로 오픈 소스.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한 모든 어디서 재료를 사야 되고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고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걸 다 공개라는 공개했어요.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막 수백 대?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용 교육용 로봇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예. 박사님, 이게 한편으로는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로봇의 그 비법을 말 그대로 저희들로 따지면 그 장사 잘 되는 그 식당에서 레시피잖아요. 이 비법을 지금 다 공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그래서 근데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이런 돈 쪽에 좀 두네요. 친구들하고 가족들 그럼. 아니 이걸 왜 이걸 왜? 하냐고 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듣긴 했는데 근데 전 그런 게 있어요. 살면서 왜 어떤 문제를 이 봉착하면 일단 갈림길이 많잖아요. 인생의 갈림길. 네네. 저는 항상 살면서 인생의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 그거를 판단하는 비법의 방식이 있어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로봇에 스스로한테 이 질문하면 답이 항상 나와요. 어떤 질문입니까? Why did I start this in the first place? 내가 애초에 이걸 왜 시작했었지? 라는 질문하면 답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거 왜 시작했지? 연구용과 교육용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픈 소스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긴 했습니다. 혹시 그런 걱정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그 걱정보다도 그런 걱정 어린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로봇이 나중에 뭐 군사용으로 사람들 죽이고 그렇죠. 사람들 직업을 가지고 그런 걱정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프로젝트 중에 한 거 중에 프로젝트 Sapphire, Shipboard Autonomous Firefighting Robot이라고 미국 지금 사파이어밖에 못 들었어. Sapphire. 한번 좀 slowly please. Shipboard Autonomous Firefighting Robot. 그러니까 shipboard, 그러니까 배에서 쓰는 군함에서 사용하는 화재 진압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파이어 프로젝트가 파이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구나. 네. 그러니까 불을 끄는 로봇이에요. 화재 진압용 예. 로봇이에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진짜 도움이 됐어요.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는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면서 이 로봇을 우리가 해군에 납품을 하게 되면 일단 그 기술이 저의 손을 뜨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그거를 해군에 줬는데 소화기 대신에 총을 쓸 수도 있는 거고 투척용 소화기 대신에 수류탄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쓸수 우리가 있겠다. 만들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진행해야 되나 관둬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가 달린 로봇은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기술이 아군이든 적군이든 하여튼 사람을 다치는 그런 하는 로봇을 만들기 싫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굉장히 유치하게 들릴 수 있는 결론이긴 하지만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할 거면 그걸 제가 해서 조금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망치. 예. 망치 뭐 하는 거예요? 못 박는 데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망치로 사람을 쳐서 다치거나 죽이겠다 쳐봐요. 그게 망치의 잘못인가요? 쓰는 사람의 잘못이죠. 그렇죠. 망치를 쓰는 사람에 관한 거니까 결국 이거는 결국 모든 문제는 윤리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노벨 아시죠? 노벨이 노벨 알죠. 다이너마이트를 다이너마이트. 발명했죠. 다이너마이트에서 여러 가지 이런 공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 아주 위대한 발명을 만들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결국 세계 대전에 써서 그렇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노벨이 거기다 굉장히 죄책감인데 결국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결국 뭘 했어요? 노벨 재단을 평화상을 만들었죠. 만들었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런 인류의 가장 최고의 과학적인 이거를 했는데 그게 결국 핵포탄을 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명성을 사용해서 이런 핵 반대 운동을 합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적어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무슨 신문 기사를 보고 학생들과 같이 토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자세. 그거에 대해서는 꼭 가르치죠. 교수님이 후쿠시마 원전에 이게 투입이 된 적도 있다고 그래요?
후쿠시마 원전 사건 기억나십니까? 알죠. 목숨을 걸고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갔었어요. 그 얘기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안 하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스토리였거든요. 이쪽 지역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있으면은 방사능 때문에 죽고 여기 있으면은 괜찮아요. 삐삐 뭔지 아시죠? 옛날에 네네. 있었던 삐삐. 이렇게 삐삐같이 생기는데 이렇게 부착하는데 그게 이제 방사능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제 몇 명 과학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인솔자를 딱 가는데 엄청 겁나잖아요. 그래서 막 다리 긴장이 가는 거예요. 삐삐 소리 나면 다들 이러 보고 서로 하다가 막 천천히 가다가 또 이게 하다가 찌직삐직 하면 다들 놀라서 이렇게 보고 엄청나게 무섭게 들어가. 그래서 가서 이제 몇 가지 실험 같은 걸 했어요. 이제 팩벗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원전에 집어넣는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로봇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이제 카메라를 돌리니까 이 화면에 갑자기 흰색 점들이 띠띠띠띠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 안에 있는 이 센서 소자 있잖아요. 이게 닿을 때마다 소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찌 돌리면 갑자기 삐 더 하얘지더 이거 돌리가 화면이 빡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막 갑자기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한 프로젝트가 바로 DARPA Urban Challenge 무인 자동차 대회에서 출품한 자동차인데 2007년도로 들어오세요. 옛날 2007년 왔을 때 사람들이 무인 자동차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07년은 스마트폰도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공상과학이라고 생각했던 진짜 무인 자동차를 하는 대회였어요. You know, again, no one is in it. Odin is driving itself. 자동차 대회에서 우리가 3등을 했었어요. 거기서 3등. 거기서 3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명성을 타게 되겠죠. 그때쯤 미국 시각장애인협회, The National Federation of Blind에서 그거를 보고 듣고 그런 거예요. 과학자, 공학자들이 사람 없이 운전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으면 어쩌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연구소들한테 발표한 거예요. 과학자 여러분, 만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DARPA 대회보다 더 큰 시각장애인 자동차 대회를 열겠습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저는 막 가슴이 막 떴죠. 야, 우린 벌써 무인 자동차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태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쇼크를 먹은 날 중에 하루가 뭐였냐면 뭐예요? 그 대회에 관한 첫 번째 미팅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그 대회에 참여한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 세계 전세, 그때 뭐 잠도 안 하고 보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대회는 시각장애인을 태우고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드는 대회가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직접 판단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대회예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해요? 망했다 그래갖고 지금 뭐 엄청나게 걱정을 했던 그런 있었는데 그날 그 전에 얘기했던 무인 자동차 대회 있었잖아요. 네. 거기 나왔던 팀들의 그 리더들한테 다 저의 멘토 같은 분이셨죠. 자, 이메일을 돌렸어요. 이 대회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다 답장을 해줬어요. 근데 보통 3가지 종류의 답장이 있었어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데니스 시각장애인 어떻게 운전해? 그거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거 하지 말고 가능한 거 해서 저를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네. 많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그 시각장애인 자동차 만들어서 그 돈도 안 되잖아. 그거 하지 말고 돈 되는 거야 하고 저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또 적은 숫자지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시각장애인 그 불쌍한 사람들 이거 무슨 운전이야 집에 있어야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막 생각하는데 좀 유치하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서 만일에 성공하면 무슨 뭐 이렇게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게 된 게 시각장애인 자동차 대회였어요. 차는 어떻게 운전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지를 못하니까 네. 자동차가 대신 봐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도 달려 있고 레이저 센서도 달려 있고 네. 문제는 그 정보를 운전하는 사람한테 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전달하는 건 장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이 개발한 게 비시각 인터페이스. 어떻게 하면 눈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눈 대신에 정보를 전달하는 소리. 방법은 소리. 좋은 아이디어. 소리를 제일 처음에 했는데 잘 되긴 했는데 일부러 소리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시각 장애인들도 운전하면서 우리랑 똑같은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소리가 제일 쉽긴 하지만 소리 있는 채널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네. 또 촉감도 있을 수 촉감도 있을 수 있죠. 네. 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에어픽스라는 장치인데 컴퓨터 화면 같은 건데 이 압축 공기, 공기로 그림을 그려요. 수천 개의 점에서 압축 공기가 나오는데 이 원하는 모양대로 압축 공기가 나오면 손을 올려놓으면 그림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길이 이쪽에 있고 앞에 자동차가 있고 잘못 걸어갔다가 느낄 수도 있고요. 야. 사실 이 프로젝트는 운전에 관한 프로젝트도 아니었고 자동차에 관한 프로젝트도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정보를 시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는 거에 전달할 관한, 수 있는 네, 거. 그런 거에 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데니스, 저항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꾼다는 증거야. 저항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증거. 그런 그 말이 너무나 저한테 용기와 힘을 줬고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Well, there comes the first box, and now let's see if Mark avoids it. He does. The barrels that are set up there. Mark's gonna give me a ride back to the hotel, right? 아니 그저 요즘 로봇을 또 만들고 계실 텐데 살짝 공개 안 됩니까? 아까 제 다윈 오피라는 네네네네. 오픈 개방형 로봇 만들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옛날 기술이에요. 이제 우리 로봇 공학자, 과학자들이 필요한 건 새로운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정말 그런 로봇이 필요한데 이번에 새로 브루스라는 조그만 휴먼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야? 처음으로 이 퀴즈에서 발표합니다. 뭡니까? 오픈 소스로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요? 네, 23년 초에 공개를 할 건데 엄청나게 큰 이 영향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아주 컨버전 아르테미스라는 로봇 휴먼 로봇을 만드는데 이거는 그냥 걸어 다니는 로봇이 아니고 정말로 뛰어다니고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기네스 월드 레코드 깰 수 있을 정도로 뭘 할 수 있는 어떤 로봇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네스를 깬다라는 건 인간이 세운 기록을 뛰어넘는. 앞으로 저 로봇 공학자로서 앞으로 목표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연구소는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정말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만나면 어떤 로봇을 만들고 있을지 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정말 약속드릴 수 있다는 건 그게 어떤 종류의 로봇인지는 모르지만 그 로봇은 정말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따뜻한 기술이 될 거라는 거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